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의 기관간 태스크포스는 2월 1일부터 한 달간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한 8개 지역에 대해서 GCQ 검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코디넬라 행정구역과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다바오시를 비롯해 다바오 델 노르테, 바탕가스, 따꼴로반시, 라나오 델 수루, 일리간시 등을 일반 지역사회 검역에 관리되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된 일반 지역사회 검역 MGCQ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기관간 태스크포스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월 31일까지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확진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외교부로부터 특별 입국 허가를 받은 한국인 은퇴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크는 자세한 입국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이민국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면서 외국인 입국에 있어 몇 가지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입국에서 변화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공항에서 RT-PCR 검사를 받은 후 격리 호텔에서 결과를 기다렸으나 이제는 입국 시점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공인된 검역 호텔이나 시설에서 최소 7박 이상 사전 예약된 숙박시설에서 도착일로부터 6일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후 음성일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14일 격리기간 중 나머지 잔여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로코 대변인은 외국인의 입국은 공항에서 입국하는 최대 수용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재외 국민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월 28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 예방접종 순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예방 순서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 예약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종 순서를 보면 1분기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3분기 만성질환자 19세에서 64세 성인에게 4분기 2차 접종자 미접종자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한 해 사이에 4계단 상승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대상 가운데 공동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8점으로 차지했으며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는 85점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에서 34점을 획득해 180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이 기록한 34점은 아키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2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필리핀은 부패 인식지수에서 동유럽 국가인 몰도바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0에서 100까지의 속도에서 0이 극도로 부패한 국가입니다. 필리핀에서 부패 인식지수는 34점으로 필리핀의 부패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2012년 이후 대부분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인도 40점, 인도네시아 37점, 방글라데시아 26점과 같은 주요 경제국은 아직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개혁에 대한 여러 정부의 공약으로 반부패 노력이 느린 진전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 27일 수요일 엔진 화재가 발생한 한국 어선 오양 96호의 한국인 선원 10명, 필리핀인 2명, 인도네시아인 22명 등 전원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양 96호는 부산을 출발하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로 향하던 중 필리핀 까탄두아네스 판가니만 해역에서 26일 오전 2시경 선원들이 엔진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구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장은 새벽 3시경 배에서 전원 하선 명령을 내렸으며 주변을 지나가던 파나마 선적의 유주선 MV 골덴
아스피란트와 필리핀 해양경비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고의된 아스피란트에 의해 구조된 선원들은 27일 오전 7시경 필리핀 해양경비대 선박으로 옮겨진 후 오후 8시에 세부항에 도착했습니다. 세부항에 도착한 구조된 선원들은 RT-PCR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되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5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 시에는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조 작업에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세부 분관이 오양 96호의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필리핀 정부 부처에 신속하고 밀접한 협조 요청을 해 한국 선원을 비롯한 전 선원들이 무사히 구조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며 필리핀 중앙정부, 외교부, 이민국, 해안경비대, 세부 지방정부와 협조를 통해 구조된 선원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세부 분관의 도영진 영사, 허진 부영사, 홍갑의 시무관은 선원들이 세부항에 도착하자 13번 부두에서 직접 구조된 선원들을 맞이하고 건강 상태를 필리핀 직원 및 대리점 직원과 함께 확인했으며 격리 중인 선원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궁은 최근 팀 얍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무리를 빚고 있는 마갈롱 바기오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 태스크포스의 추적 책임자의 지위에 대해 사퇴한 것과 관련 대통령은 수락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칙을 위반한 바기오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에 대해 비난이 일자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책임자의 지위를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태스크포스는 마갈롱 시장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마갈롱 시장은 자신과 함께 파티에 참석한 아내가 사진을 찍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 프로토콜을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마스크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평가들은 수천 명의 필리핀 국민 대부분이 격리 규정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으며 장기 구금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위층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필리핀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혼합학습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필리핀 교사연맹은 온라인 수업 참석률 감소는 물론이고 이 응답 또는 답변되지 않은 모듈에 대한 보고를 인용하면서 다가오는 대규모 학업 중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습자들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한 학습 모드에서 다른 학습 모드로 이동하거나 한 지리적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 평등, 품질 및 관련 교육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응답자의 1395명 중 70.9%는 원격 학습에서 교육부가 설정한 역량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고 답했으며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수사국 MBI는 미등록 코로나 백신의 입국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의 관계자는 그들의 대리인이 백신을 밀수입한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MBI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경호실이 코비드19에 대한 은밀한 예방접종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이전에 선언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백신이 어떻게 국가에 도달했는지 계속 조사한다고 관세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교통부 부과대 장관은 MRT 3호선의 최고관리 2명이 추가로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MRT 3호선의 가르시아 대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운영 책임자도 감염되어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쾌전시에 있는 MRT 3호선의 기지 사무실 직원 36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직원 중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제공업체인 스미토모 미쯔비시 중공업의 직원 6명도 확진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200명의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일주일 동안 MRT 3호선의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관광비자 연장 신청이 지난해 4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관광비자과가 관광객 체류 연장을 위해 총 24만 276건의 신청서를 처리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9년에 접수된 43만 4,251건에 비해 44.67% 낮은 수치입니다. 모렌테는 지난해 3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비자 연장 수수료 징수도 지난해 13억 페소로 2019년 22억 페소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비자 연장 수수료는 이민국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비자 연장 수수료 증가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데 있어 더 나은 보건 시스템을 보유한 다른 국가들과 필리핀을 비교하는 것은 불공정한 비교라고 비난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98개국 중 79위를 기록했습니다. 베르게르 차관은 처음부터 건강 시스템이 더 좋은 태국과 필리핀의 비교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인도네시아를 능가했지만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교해서는 낮았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다음 달부터 전국 269개의 경찰 현장에서 2686개의 바디 카메라가 배포되어 사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수도권 경찰이 가장 먼저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먼저 신체 카메라 사용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안 장치의 증거를 법정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메트로 마닐라 44개 지역에 바디 카메라를 배포할 계획이며 지방에 배달될 바디 카메라는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연결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바디 카메라에 대한 2억 8,900만 페소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산후안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클락에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만에 클락에 있는 기업의 96%인 1209개의 기업이 1월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11만 6,767명의 근로자가 일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지역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클락에는 1262개의 회사와 13만 2,699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CDC 사장은 경제 지표를 인용하면서 클락의 실적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 부분이 심하게 타격을 입고 있지만 제조업과 산업 부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통행료 규제위원회는 스카이웨이 3구간에 대한 통행료 규제위원회에 제한된 통행료가 결정될 때까지 무료로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카이웨이 3구간 건설회사인 산미겔은 지난 1월 15일 전 구간을 개통하면서 2월 1일부터는 통행료를 진수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통행료 규제위원회에 제한된 통행료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미겔이 제한한 통행료는 부엔디아에서 북부 고속도로까지 274페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태스크포스는 상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비사야와 민다나오에서 돼지고기 선적을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특별 돼지 전용 라인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 결의안에 따르면 비사야와 민다나오의 돼지 선적을 방해하지 않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과학 기반 예방 조치를 준수하는 식량 안보에 관한 국가 태스크포스의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특별 돼지 전용 라인은 비사야, 민다나오 및 루존의 기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없는 지역에서 메트로 마닐라로 돼지고기 수급을 증가하여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주에 기록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의 40%가 7월과 8월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의 일일 집계에서 지난 6일 동안 50명 이상으로 평소보다 증가했습니다. 1월 23일 54명, 24일 53명, 25일 50명, 26일 94명, 27일 95명, 28일 71명이 사망했으며 25일, 26일, 28일에는 새로 회복된 환자의 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습니다.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록된 439명의 사망자 중 30%만이 1월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는 최근 사망자의 수가 증가한 것은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했으며 향후 수치가 안정되고 실제 사망자 수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몇 달씩 지연되는 상황에서 매일 보도해드리는 확진자 숫자에 대한 신뢰도도 의구심이 갑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월 29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849명이 증가해 총
52만 1,41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3,026명이 검사를 받아 1,428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2%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8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600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2.03%였으며 177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7만 5,765명으로 91.2%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에 대한 자료는 보건부가 업데이트하지 않아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달러 대비 페소는 48.0814 페소로 거래되었으며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내린 달러당 1,118.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29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24분, 일몰은 5시 53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